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대외정보국장. 페도로프를 위한 시위와 아라하미아에 대한 공격.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평화로 강요하기 위한 40일간의 작전의 결말과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새로운 작전 예고. 키이우에서는 여러 인사 및 정치적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들은 티무르 민디치의 부패 사건과 국방장관 페도로프 해임을 둘러싼 정치적 위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전날 루스템 우메로프를 대외정보국장으로 임명했으며 바로 그가 민디치 녹음 파일에 등장합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새로운 예정 작전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40일간의 작전, 러시아의 평화를 강요하기 위한 작전의 결과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작전의 기한은 바로 전날 저녁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표도로프를 돌려보내라는 요구의 시위는 이미 2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번 방송에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놓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의 최신, 가장 뜨거운 소식들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이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3만 명 구독자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주요 인사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루스템 우메로프의 임명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루스템 우메로프는 이전에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비서였고 그 전에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그리고 그 전에는 국유재산기금의 수장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었어요. 우크라이나 대외정보국 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본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메로프가 계속해서 인용하자면 여러 핵심 분야를 조정할 것입니다. 미국 및 다른 파트너들과의 협력, 국방 문제, 외교,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 과정 등입니다. 그리고 드론 분야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드론 분야는 우리 쪽에선 페도로프가 맡고 있었죠. 그냥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젤렌스키 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것은 우메로프에게 자연스러운 분야이고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이며 국제 접촉과 관련된 일입니다. 대외 활동, 무기와 국제 라인을 결합한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초특급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앉힌 초특급 관료라는 얘기죠. 빈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비서 자리에는 전 내무부 장관 이고르 클리멘코가 임명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결정은 이미 7월 17일에 준비되고 있었는데 그때 젤렌스키가 처음으로 클리멘코에게 이 직책을 제안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가 국방장관 자리를 맡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국가안보국방위원회 비서 자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인사이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인사를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로 만드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비판적인 많은 사람들은 사실을 떠올립니다. 우크라이나 반부패 수사기관인 나부와 사비 수사 중인 형사사건 자료에는 2025년 여름 사업가 티무르 민디치의 아파트에서 녹음된 대화의 오디오 파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녹음들 중 하나에는 다름 아닌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루스템 우메로프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화자들은 그가 미국 대사로 임명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무기를 생산하는 파이어포인트라는 회사, 구체적으로는 FP1, FP5, FP7 모델의 미사일과 드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민디치는 우메로프에게 바로 그 파이어포인트 회사의 자금 부족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국방 분야에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부패 사건 중 하나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이 대외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된다는 겁니다. 즉, 그 기관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비밀에 붙여지고 상당 부분 공개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이죠. 많은 분들이 잊었을 수도 있는 예전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스템 우메로프는 이미 에네르고아톰 사건, 즉 최근 몇 년간 큰 화제가 된 또 다른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증인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즉, 루스템 우메로프의 이름이
국가 자금 유용과 관련된 수사와 함께 언급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그는 승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주목할 만한 이유는 그 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점 때문입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보안국 임시국장인 알렉산드르 포클라드를 만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새로운 작전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알렉산드르 포클라드는 8월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우선순위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보안국 국장에게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우크라이나 보안국 내부 구조를 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국가를 지키는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6월 25일에 직접 발표했던 바로 그 40일간의 작전 결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작전의 목적은 인용하자면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날짜인 8월 4일은 바로 그 발표 이후 정확히 4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즉, 젤렌스키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기한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보고서 대신 대중은 8월의 새로운 작전과 우선순위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맞는 걸 수도 있죠. 모든 작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보안국에서는 우리가 러시아 영토 내에서 이런저런 수의 목표물을 타격했다는 식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결국 우리가 공격했고 앞으로도 계속 공격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장 키릴 부다노프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전날이 40일간의 작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용하자면 기간에 집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걸 평범한 언어로 번역하면 40일 안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그냥 회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40일이 지나면 무언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감일도 아니었고 어떤 최후 통첩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발표가 있었을 뿐입니다. 러시아의 평화를 강요하기 위한 40일간의 작전을 시작한다는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이런 기간과 발표가 있었는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0일간의 작전이라니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걸까요? 만약 목표가 러시아를 공격하고 타격하는 것이었다면 그냥 러시아를 공격하고 타격하면 되는 거죠. 왜 굳이 이 40일을 발표했을까요? 어쨌든 저에게는 이 질문이 여전히 답이 없는 채로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실제 업무는 정말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뜨거운 소식은 미하일 페도로프 해임을 둘러싼 계속되는 정치적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앞선 두 가지 소식과 우연히 겹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배경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하일 페도로프가 국방부 장관으로 있을 때 우크라이나 군을 위한 대규모 조달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전체의 형식적인 사임을 통해 그는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키이우에서는 거의 3주째 미하일 페도로프를 국방부 장관직에 복귀시키라는 요구와 함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31일에는 대규모 행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약 5,000명의 사람들이 셰브첸 공원에서 프랑코 극장까지 같은 요구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페도로프를 돌려달라. 그리고 이제 국민의 종 원내 지도부에 가까운 소식통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설령 젤렌스키 대통령이 페도로프를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더라도 아마도 그 후보는 베레오브나 라다 본회의장에서 지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조작입니다. 실제로는 국민의 종 반과 전체 의원단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투표합니다. 이건 좀 속임수지만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국민의 종 의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봐라, 골로스, 당의 젤레즈냐 의원이 시르스키 총사령관의 해임 요구를 제기했을 때 그 요구에는 단 19명의 의원만이 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통일된 입장이 없다는 거죠. 한편 국민의 종 원내대표 다비드 아라하미아를 둘러싼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하일로 페도로프의 일부 지지자들은
다비드 아라하미아가 바로 정부 전체를 교체하는 절차적 술수를 통해 장관 해임을 주도한 장본인이라고 직접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른바 반부패 진영, 예를 들어 부패방지센터 CPK 같은 곳에서는 페도로프 해임의 주요 원인이 젤렌스키의 개인적인 의지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라하미아와 그의 측근들이 바로 유럽연합에서 받은 900억 유로 대출, 중 600억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국방 예산의 분배를 통제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반부패 운동가들의 발언에 주목해보면 저는 이것이 특정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일 뿐 확정된 사실이나 입증된 혐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특정 집단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서 앞으로 무엇이 이어질까요?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위는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위 참가자들이 말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우메로프의 임명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페도로프가 반대한다고 하던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다노프가 기간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40일간의 우크라이나 보안국 작전의 실제 결과에 대한 질문은 아마도 명확한 공개 답변 없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팀도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는지 실패였는지 스스로 인정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로스템 우메로프가 민디치 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할 때 그를 대외정보국장으로 임명한 것도 이미 국방 분야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비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이제 8월 5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으니 오늘도 많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립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후원이나 유튜브의 멤버십 기능을 통해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버튼은 구독 옆에 있는 스폰서하기 버튼입니다.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후원 방식을 선택해주세요.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몸 건강히 지내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